여러분 그거 아세요? 프리랜서 임금체불, 소액 심판 청구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랑이 언니입니다. 랑이. 오늘은 프리랜서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소액 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가 항상 맘씨 좋고 마음 잘 통하는 클라이언트만 만나서 작업을 하면 정말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작업에서 작업료를 차일피일 미루며 주지 않는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되어 페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뭔가 소송을 진행하자니 받아야 할 돈이 소송을 진행할 만큼 큰 돈은 아닌 것 같고 하더라도 비용이나 시간이 더 들 것 같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개념, 소액 심판 청구 소송입니다. 소액 재판이란 청구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진행되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나 개인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한 동시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좀 해결하고자 소액의 금액이나 전세 분쟁 등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액 재판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을 찾아보면 절차의 간소함, 비용의 저렴함, 신속한 재판 절차를 꼽을 수 있는데요. 보통 민사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심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보면 6개월에서 12개월을 잡아야만 합니다. 이에 비해서 소액심판 소송은 2개월에서 3개월이면 소액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 청구 소송의 결과가 빠르고 신속하게 나오는 만큼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 하는데요. 본 제도는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서 소를 제기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를 취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피고가 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1회라도 출석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가 내려집니다. 판사 한 명이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판은 10분 정도면 끝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액 사건 재판은 한 번의 그 변론이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에 소액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좀 법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저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이 구두계약으로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높은 금액대의 계약이 아니다 보니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것을 증명할 다른 방법을 강구해낸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사건을 증빙할 만한 문자 내용이나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 주고받은 메일이나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면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가장 궁금해하실 소액 심판 청구 소송의 절차 방법인데요. 소액 심판 청구는 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성을 갖춰야 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변론 기일인데요. 사건의 사유와 관련 증거,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을 자료를 다 전부 모아가지고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행 권고 결정인데요.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정의 소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면으로 피고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를 내립니다. 이때 피고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소액 심판 청구 소송 시의 주의사항을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한 번의 기회라는 거.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했지만 여러 번 변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부 신청 금지인데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악용을 막기 위함으로 일부 금액 요구를 금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데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소송만 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2천만 원씩 나누어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리인인데요.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아니면 직계혈족 아니면은 아예 형제 자매는 법원이 허가 없이도 법률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신분 관계를 증명해야 하고요. 위임장으로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소액심판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부당하게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아서 소액소송 제도를 이용해서 고통에서 벗어납시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